이거는 홍산 마늘입니다. 홍산 마늘. 자, 여기는 육종 마늘. 육종 마늘이 훨씬 빨리 자랐네요, 올해는. 자, 이거는 난지역 마늘입니다. 난지역 마늘이 아주 튼실하게 잘 자랐습니다. 이야. 봄이다, 봄이다. 꽃도 보고 풀도 나는 봄이다. 안녕하세요, 대기 아줌마. 오늘은요 2월이 되었습니다. 2월이 되니까 햇빛이 이렇게 따뜻하니 정말 봄이 냉큼 온 것 같은데요. 2월이 됐을 때 마늘, 양파밭에 이제 해야 할 일들이 한 5가지가 있거든요. 오늘은 대기 아줌마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해야 할 일은요, 겨울 동안 동해 냉해 피해를 받지 않게 저처럼 부직포를 쫙 덮어주신 농가는요, 이제 마늘, 양파밭에 부직포를 제거해 주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2월 말에서 3월 초쯤 많이들 제거를 하십니다. 근데요, 이게 그 날짜만 따져서 제거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날씨를 보고 제거를 하셔야 돼요. 저희 임실 지역 같은 경우는요, 내일까지 비 소식이 하루 더 있고요.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진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아침 기온이 뭐 영하 1도, 그 다음에 영상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부직포나 보온덮개를 제거하고 나서는요, 최소한 3일에서 4일 정도는 날씨가 따뜻한 날씨가 지속이 됐을 때 보온덮개를 제거를 해주셔야 마늘, 양파들이 추위에 놀라지가 않습니다. 우리 몸도 갑자기 추워지면 막 추위를 더 느끼듯이 이 작물들도 마찬가지라서요. 보온덮개를 제거하실 때는 그 이후에 3, 4일의 날씨 기온을 체크하셔서 제거를 해주시면 되는데, 올해는요 확실히 겨울 동안 날씨가 많이 따뜻했고요. 그리고 비도 많이 왔고요. 눈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고온 다습한 날씨가 지속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아무래도 다른 해보다는 좀 부직포도 제거를 빨리 해야 할 것 같고요. 병충해 관리도 빨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병충해 관리인데요. 여기는 육종 마늘이거든요. 여기는 육종 마늘. 이쪽을 보시면요, 홍산 마늘이에요. 홍산 마늘은 확실히 이제 심고 나서 싹이 한 이만큼 한 20cm 이상을 싹을 보고 나서 이제 월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도 파릇파릇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별 차이를 못 느끼는데요. 육종 마늘을 보니까요, 올 겨울이 정말 따뜻했다고 느끼는 게 확실히 느껴지는 게, 지금 2월 중순이 막 넘어가고 있거든요. 부직포를 걷어내고 한번 보게 돼요. 근데 다른 때에는 육종 마늘 싹이 거의 안 올라오고, 올라오는 게 뭐 요렇게 조그맣게 올랑올랑 아니다, 요거다, 요거 요 정도로 올라올랑 말랑 하는 놈, 이런 거가 한두 개 보이고, 거의 구멍에 육종 마늘이 올라오지 않은 것들이 많았어요, 매년. 근데 올해는 보시면요, 정말 풀도 있지만 육종 마늘이요, 벌써 싹이 냉큼 다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따뜻했구나를 진짜 이 작물로 마늘을 보고도 느꼈는데요. 이렇게 날씨가 따뜻하고 눈비가 많이 온 고온 다습할 때는 균의 피해가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마늘, 양파는요, 흑색 썩은 균핵병이 이제 활기를 치기 시작되거든요. 그거는 처음에 뿌리에서 균이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그냥 외관적으로 봤을 땐 몰라요. 병이 다 와가지고 마늘의 상태가 이제 나빠지기 보게 되면 그 균이 이제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2월 중순이 이 시기가 되면요, 이 기운 피해 그리고 충 피해를 예방해서 방제를 꼭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늘, 양파 밭에 흑색 썩은 균핵병을 방지하시고요. 그리고 또 9월이나 10월에 이제 고자리 파리가 이제 여기에 알을 까고 간 것들이 이제 3, 4월이 되면요, 요 놈들이 애벌레가 돼서 이제 뿌리를 가해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충 피해까지 같이, 균과 충 피해를 같이 하셔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여기 말을 심을 때 얘가 지금 천연살 토양 살충제예요. 이거를 제가 땅속에도 뿌려주고 비닐 멀칭 하기 전에도 뿌렸는데, 요거는 또 친양 살충제라서 이렇게 월동 후에도 또 입재료 된 걸 뿌릴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내일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충 피해는 이 충가드로 한번 위에 다시 한번 싹 뿌려가지고 비에 녹게 만들 거고요. 저희처럼 비 소식이 없는 분들은 이 충가드가 또 그 물에 녹여있는 수화액으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방제 충 피해를 하시고요. 이제 이거는 또 충만 되니까 균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균은
저는 이제 친환경 야채에 이런 닷싹 같은 게 있어서 닷싹이든 아니면 가지고 계신 흑생 썩은 균핵병이 되는 약재를 미리 이렇게 2월 중순쯤 웃거름을 주기 전에 방제를 하시는 게 두 번째 중요한 일이고요. 자, 세 번째는요, 서리빨 피해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서리빨 피해라는 거는요, 마늘, 양파를 제때 시기보다 늦게 심어서 뿌리 활착이 잘 되지 못하는 그런 마늘, 양파들이요, 겨울 동안 땅이 얼었다 녹았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얘 뿌리가 땅에서 들쑥들쑥 하게 됩니다. 그러면 땅에서 얘가 뿌리를 못 내고 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땅이 솟구쳐 올라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시기보다 마늘, 양파를 좀 늦게 심은 분들은 좀 주의하셔서 땅이 좀 솟구쳐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런 땅이 있다면 그 땅을 꼭꼭꼭 눌러서 뿌리와 흙이 밀착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서리빨피가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풀 관리입니다. 들깨아저씨, 풀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마늘이요, 풀이요. 여기 지금 보면요, 확실히 제가 지금 작년에 왕겨를 이렇게 뿌려줬습니다. 이 왕겨가 이렇게 구멍 사이를 메꿔주기 때문에 햇빛을 받지 못해서 풀이 잡초 매트 역할도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삐져나와서 또 났어. 확실히 여기를 보면요, 이렇게 왕겨가 있는 곳은 풀이 좀 덜 났어요. 나기도 했지만. 근데 여기 보면 이 사이드 쪽 보잖아요. 이런 사이드 쪽은 왕겨가 안 뿌려져 있으니까 거의 풀밭이에요. 이런 식으로 풀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풀이 그냥 마냥 냅두면 안 되고요. 초기에 빨리 뽑으셔야 돼요. 왜냐면 얘가 뿌리를, 이제 얘도 햇빛을 보면 뿌리를 깊게 내리기 때문에 얘를 뽑을 때 이 마늘이 뿌리가 들썩들썩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큰 풀을 뽑으실 때는 얘를 한번 꼭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풀이 적을 때 얼른 뽑아주셔서 풀 관리를 해 주셔야지만 되시고요. 이제 이렇게 풀 관리를 하셨다면 마지막 5번째, 웃거름을 주는 시기지요. 어떤 품종의 마늘을 심었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올마늘, 난지역 마늘 같은 경우는요, 2월 중순쯤 1차 웃거름을 주고요. 뭐 육종 마늘 이런 것들은 보통 2월 말쯤 이제 웃거름을 주는데요. 이 웃거름 주는 시기도요, 이 날짜만 따질 게 아니라 기온의 상태를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최저 기온이 4도가 됐을 때 우리 비료를 뿌려 주어도 이제 얘가 땅속에 들어가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만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중순이 됐는데도 날씨가 추우면 뿌려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최저 기온이 4도가 됐을 때쯤 해가지고요, 비료를 이제 웃거름을 뿌려주시면 되고요. 1차 웃거름을 주는 시기를 이제 난지역 마늘 같은 경우는요, 1차, 2차 뭐 작광상따에 따라서 3차까지 주셔도 되지만요, 늦어도 3월 중순에는 웃거름을 주는 일을 마치셔야 되고요. 그리고 육종 마늘 같은 경우는 4월 중순에 웃거름을 주는 끝내는 일을 마치셔야지 나중에 2차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서 벌마늘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 웃거름은 제때 잘 줬고 잘 맞췄는데요, 그 수확 시기를 좀 너무 늦게 또 수확을 했더니 벌마늘이 되는 것들이 좀 많이 생겼었거든요. 이렇게 웃거름 주는 시기도요, 꼭 날짜만 따질 게 아니라 그 지역의 기온을 잘 확인하시고요, 어떤 품종을 심었냐에 따라서도 확인하셔가지고 웃거름 뿌려주시면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제가 웃거름을 어떤 웃거름을 줘야 하는지, 그리고 뭐 뿌려주는 방법, 이런 것도 상세하게 담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깨 가족 여러분, 얼른 마늘, 양파밭 가셔서 이 5가지 관리 얼른 해보세요. 오늘도 해피데이.